자, 여기 물건 하나 주문해 볼게요. 자, 들어가서 쿠폰 필요 없고 구매를, 자, 비회원 주문을 한번 눌러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눌러줍니다. 아예 자꾸 뭘 누르래. 자, 비회원 여기 있네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CSS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위에 있는 주문자 정보하고 배송지 정보는 사실상 내용이 뭐예요? 따로따로 구분되어야 되는 아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결제 수단도 위에 있는 주소 내용하고는 따로 분리되어야 되는 내용이죠. 오른쪽에 이 항목들도 뭔가 체크하고 이런 동의하는 항목들도 결제 수단과 얘는 따로 분리되어야 되는 내용들일 거예요. 각각이 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 뭐 얘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 아이들을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영역 안에 담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 영역을 우리는 폼 안에 뭔가 입력하기 위한 구분용으로 뭐라고 하느냐, 필드셋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자, 하나의 역할을 나누는 기능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헤더, 섹션, 아티클, 푸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필드셋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둘, 셋, 세 개 정도만 일단 한번 해보고 틱, 틱, 틱. 자, 할 건데요. 더 많이 만들 거예요. 일단 보여드리려고. 세 개의 영역을 만들면 일단 현재로서의 결과물은 보이시나요? 세 개의 박스가 생겨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작성을 안 해도 필드셋은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박스를 먼저 생성하고 시작을 해요. 선이 들어있는 박스를. 너무 위에 끝에 가 있으니까 살짝 내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폼 요소에서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쓰고요. 패딩 자 30픽셀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자, 바로 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필드셋이 들어있는 거 안쪽에는 제가 해놨으니까 보이시죠? 자, 필드셋은 기본적으로 테두리 영역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쓸 거면 당연히 보더로 지우시면 될 텐데, 일단은 그거는 제가 지우지 않을 겁니다, 일부러. 자, 돌아가서, 자, 확인됐으니까 잠깐 지우고, 자,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헤더나 섹션, 아티클처럼 시메틱하게 코드를 짜면 그 안에 뭐 씁니까? 얘가 뭡니다 라고 해서 제목을 달아주죠. 필드셋 마찬가지예요. 제목을 달아주셔야 돼요. 필드셋의 제목은 어느 한 지역의 제목을 우리는 레전드라고 합니다. 자, 전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미국의 전설은 슈퍼맨이 될 거고, 고담시티의 전설은 배트맨이 되는 것처럼, 네. 뭐 지금의 고담시티의 전설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서 이 전설에다가 수문장처럼 제목 해당하는, 자, 필드셋의 제목을 쓰는 곳입니다. 근데 이 레전드라고 하는 아이는 진짜로 하나의 영역에 수문장처럼 역할을 해요. 보이는 것도. 다른 아이들은 틀 안에 박스 내부의 제목에 딱 들어갔는데 얘는 어디 들어가 있느냐? 문지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문지기처럼 중간에 떡 하고 걸쳐져 있어요. 중간에 되게 희한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거나 쓰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떤 사람은 숨겨놓고 제목을 따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박스 내부로 포지션을 강제로 들여쓰게 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요.
필드셋 내부에는 일단은 제목 레전드가 먼저 들어간다라는 형태. 자, 요게 첫 번째 양식에 대한 순서입니다. 그럼 이 필드셋 자체에서 일단 처음에는 보여드리는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가는 것,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I는 바로 인풋입니다. 인풋 요소. 자, 인풋 요소는요, 타입. 자, 여러 개 매우 많은 타입들이 존재합니다만 당장 보이는 것은 텍스트, 글자를 입력하는 I인데요. 자, 인풋 타입 텍스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글자죠. 그래서 글자를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네, 마음대로 글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괜히 장난을 쳐봅니다. 글자가 아니라 숫자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넘버.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요. 숫자는 들어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안 들어가죠? 옛날에 써줬는데 또 요즘에 안 써지더라고요. 자, 여기 카운터부터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줄 수가 있죠. 뭐 여기다가 또 뭐 이메일 쓰면 이메일만 입력할 수 있게 한다던가, URL 쓰면 웹페이지 주소만 입력할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형식들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타입이라는 거 설명한 거니까 텍스트 쓸 거고요. 자, 그런데 인풋에는 다른 요소들과는 매우 다른 게 자, 속성이 하나가 아니에요. 자, 반드시 필이 들어가야 되는 속성들 지금부터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빼먹으시면 안 돼요. name, id, value, 필수 옵션들, 그리고 얘는 싱글 태그. 이 4개가 미니멀 필수예요. 미니멈이에요. 더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미니멈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살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떠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박스를 하나 현재 만들었습니다. 입력하는 박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왜냐면 이 데이터를 실제로 내가 보내야 되는 거니까. 어디에 보낼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음에 검색하는 곳에 하겠다 라고 한다면 뭐 자, .net 뭐 서치 뭐 이렇게 있었나? 했던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쪽으로 보내면 제대로 안 가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보내기 위해서 자, 일단 임시로 쓸게요. 타입에 자, 서브밋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자, 전송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겠지, 여기 값 안 넣어도 전혀 문제 없겠지, 왜 썼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심플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도 되겠죠?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 전송 버튼을 띡 누르면 사실은 여기 전송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여기 위에 써있는 다음.net.search 이곳에 뭔가 자료를 보내서 뭐 하게끔 해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먹은 건데 자, 중요한 건 이 주소는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냐면 내가 뭔가 입력한 값이 전송이 되진 않습니다. 왜? 입력한 그 값 자체는, 여기에 이렇게 입력한 값 자체는 뭐 해야 됩니까? 저장을 해서 보내서 거기서 확인해서 써야 되거든요. 즉 1, 2, 3, 4, 5, 6, 7이라고 있는 이 값을 어디에 저장을 시키느냐? 여기 있는 value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래서 비워놓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럼 저장할 공간이 없잖아요. 자,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기다 제가 보세요. 미리 값을 입력이라고 써볼게요. 자, 밸류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미리 값이 들어가 있어요. 왜? 미리 값을 써놨으니까. 그러면 전송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 값이 보내지는 거예요. 이 값이.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은 비워놓는 게 맞습니다. 가끔 사이트에서 네. 아무것도 안 쓰고 저렇게 미리 띄워진 거 네.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저게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 저렇게 쓴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안 써요. 근데 여기 가끔 이렇게 약간 연한 글자로 글씨가 써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걔는 값에다 쓴 게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속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곳에 글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아니면 밸류로 진짜 쓰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다 JS로 컨트롤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요즘에 이렇게 쓰죠. 대부분.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글을 쓰는 건 값을 전송시키지 않습니다. 임시로 보이는 거예요. 보면 HOLDER 자, 홀더 그러면 써있죠. 클릭하면 커서가 끝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순간 사라져요. 요거 임시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블라인드 처리처럼. 네. 이건 별도의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값을 전송하기 위해서 글을 써요. 여기다 글을 써요. 1, 2, 3이라고. 그럼 이 아이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밸류에다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요. 입력하는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거라면, 처음부터 미리 입력하지 않을 거라면 비워놓는 게 맞다. 자, 이건 됐고요. 그럼 아이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가 뭐예요? 이름.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네이밍 이름이죠. 똑같아요. 인풋에 들어가는 이 아이디도 이름이에요. 자,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아이디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무언가와 연결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아이디와 무언가 연결한다는 이 개념이 완전하게 일치하게 되는 형태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인풋은 혼자 쓰는 기능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하나 더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레이블입니다. 우리는 라벨이라고 많이 하죠. 자, 정식 명칭은 레이블이고요. 라벨이라고 쓰고 레이블이라고 꼭 읽으십시오. 자, 여기 for라고 써있는 이 자리에 여기 있는 id와 동일한 값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곳에.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인풋이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흔히 자,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쓰겠죠. 뭐 아니면 입력 이렇게. 대부분 이제 여기다 뭐 ID, 뭐 비밀번호 이렇게 쓰니까 자,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줄바꿈 할게요. 결과는 글자가 앞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입력이라고. 여러분의
딱히 확인을 안 하셨다면 이건 그냥 이 박스 앞에 써있는 글자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입력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매우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곳 글자를 입력하는 창에다가 제가 커서가 딱 클릭해서 커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우리한테 들리는 글자는 여기는 입력입니다. 무슨 말이지? 여기다가 자,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썼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창을 클릭하면 이 박스를 클릭함과 동시에 내 귀에는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들립니다. 왜? 이 아이디는 여기 있는 for에 들어있는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죠? 이 둘을 사슬처럼 연결을 딱 해놓은 거예요.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가 딱 잡히는 순간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주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창이가 크지만 상황에 따라 되게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또는 내가 마우스 쓰기 매우 힘들어요. 손가락 하나 갖고 막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만큼만 가지고 클릭하는 건 좀 쉽지 않잖아요. 좀 비교적 넓으면 좋겠죠. 이 글자를 클릭을 해도 오른쪽의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세요. 틱. 자, 저는 분명히 용이라는 요 글자 클릭할게요. 클릭. 이동하죠. 이렇게 서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가는 형태를 만드는 I, 바로 ID 레이블의 for 세트예요. 이렇게 반드시. 언제 쓰냐? 접근성 할 때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 인풋이라고 하는 창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레이블은 따라와야 해요. 인풋만 쓰고 레이블 쓰는 경우는요, 특수하게 확인 버튼, 취소 버튼을 제외하고 다 들어가요. 버튼의 기능을 역할하는 아이를 제외하고 이 레이블은 인풋에 무조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럼 저 이거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 보이게 할 건데요, 이걸 숨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레이블 태그는 들어가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 정말 그런가? 다음이든 네이버든 가서 요거 두 개, 자, 눌러볼게요. 뭐 이렇게 비었니? 자, 확인해 볼게요. 아이디 입력이라고 있는 창, 여기에 레이블 보이시나요? 자, 이 창에 레이블 딱 들어있죠?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얘도 레이블 바로 보이죠? 무조건이에요. 레이블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이에요. 얘는 버튼 형식이니까 얘는 레이블이 없어도 되는 아이입니다. 버튼 형식은 필요 없거든요. 더 재밌는 건 요 앞에 조그맣게 체크하는 거 있죠? 체크하는 이 아이의 옆에, 자, 로그인 상태 어디 갔니? 안 보이네? 이렇게 찍어야겠다. 자, 얘 레이블이죠. 요 체크에 대한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도 앞에 글자가 요게 어떻게 돼요? 체크되고 있죠. 자,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거 체크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쵸? 실제로 사이즈가 이렇게 요만한데 이거 마우스 가져가서 이렇게 클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주로 언제 그러냐? 저기 뭐 은행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계좌 송금할 때 정보 보안 체크하라고 되는데 매우 어렵죠. 앞에 거 조그만 거. 근데 글자 체크해도 앞에가 체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은 무조건 따라가 줘야 되는 아이예요. 자, 아이디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내용을 연결하는 역할, 그게 레이블이고 속성은 for. 그래서 아이디 명과 for에 들어가는 이름은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자, 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name은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이 쓰시는 HTML 문서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있기는 하겠지만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편하신 대로 자, 똑같이 뭐 아이디랑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네임의 역할은 HTML 문서에 하는 역할이 아니라 언제 이 데이터가 이곳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와 파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바로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했을 때. 즉 자바스크립트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변수 테스트 인풋은 여기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밸류에 입력한 여러분이 값이 이 자리에 입력이 돼서 전송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좀 도움이 될까요? 자, 바꿔 얘기하면 여기 name에 들어가는 값은 전송할 때 들어갈 대입시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언제? 백엔드 개발자들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개발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매우 깊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거기서도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하겠지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하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밑에다 쓸게요. 자,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자, 인풋 요소는 자, 반드시 자, 레이블 요소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인풋이 버튼 역할일 경우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 인풋의 속성에서 자, 타입은 인풋 요소의 기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me은 입력 또는 선택된 값의 저장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id는 레이블 속성인 for 값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접근성으로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value는 전송될 값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써있던 플레이스 홀더도 그냥 써드리겠습니다. 자, 입력창이 되어 있을 경우 힌트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직 여기는 언급 안 했습니다만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require라고 하는 있습니다. required 필수 입력 사항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폼이라고 하는 아이는 필드 셋을 내부에 가지게 되고
그 필드셋을 뜻하는 제목으로 레전드가 담게 됩니다. 제목이죠. 그리고 무언가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창 인풋을 만들었을 때 이 인풋을 서로 연관지어서 접근성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한 그리고 설명을 하기 위한 창으로 레이블이 함께 뭐한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둘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하게 되는 거는 여기서는 for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곳에서는 id라고 하는 속성이 둘이 같이 되어야 같은 이름으로 되어야지만 연결하는 거고요. 이외에 외부의 다른 파일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 name 이름이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입력한 값 그 자체를 저장하는 곳이 value다. 그리고 이 박스의 형태를 만드는 건 타입이다. 자,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한꺼번에 쭉 메모하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